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0월 4일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지난 9월 7일에 마지막 방송을 하고 그 사이에 날짜로는 한 달 정도, 매매일수로는 한 보름 정도 방송을 좀 쉬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뭐 강의 배정이 애매한 시간에 돼 있어가지고 장 마치고 방송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를 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 업체들 좀 알아보고 공사하고 이삿짐 나르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청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추석 연휴가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뭐 우리가 꼭 장마치고 아니더라도 장중에라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시장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개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 국내적으로는 아주 그냥 저기 그 수출도 개판이고 또 내수 경기도 개판이죠.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저기 삐그덕거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그 핵심에 이제 정치가 있습니다. 이 정치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뭐 정치가 개판이에요. 저기 그 지금 용산에서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독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제대로 경제를 굴리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외환이죠. 그 밖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 상태에 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뭔가 돌려야 되는데 그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참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쇼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불안, 또 글로벌 정세의 불안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국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개판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의 성숙도 이런 것들을 가늠해주는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뭐 성숙되기 틀린 거죠. 장관 후보라고 나오는 것들 보면 이상한 것들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언론들도 문제예요. 언론들도 그냥 제대로 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부를 해서 뭔가 좀 정치적인 영달을 저기 그 얻어볼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답답한 건 답답한 것이고 시장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지수는 52포인트.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이 1시 40분인데요. 50포인트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오늘 문제죠. 지금 11원 70전 올라서 1361원에 걸쳐져 있고 수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개판이고 그렇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거 제가 그 9월 7일까지 방송을 했으니까 9월 8일부터 시작해서 매매일수로 약 한 15일 정도 기간 동안에 계속 매도만 했잖아요. 기관 투자가들도 아마 이때가 이 9월 만기, 9월 만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뭐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개판입니다. 코스닥도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지금 뭐 전기전자 쪽에 계속해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는 일봉은 뭐 완전히 다 망가졌고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이 다 깨져 있고 그죠? 다만 이제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월봉이에요. 월봉은 이제 120개월 그리고 60개월 요 사이로 들어왔으니까 중립 구간으로 들어왔다. 중립 구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 120개월 쪽으로 밀리면 120개월이 지금 2200째 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2300 정도 깨지고 그러면 이제는 뭐 사들어가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군요.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하지만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2차전 쪽이 완전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난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아직 뭐 장 끝난 게 아니니까 둘러볼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오늘 뭐 한미반도체나 유한양행, 삼성생명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죠. 다만 이제 뭐 SKC, 한국타이어인 테크놀로지, 두산밥켓, 하이브, 호텔신라, 보스코 퓨처엠, 미포도 오늘 5%나 빠지는군요.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카나리아 바이오, 신성, 델타테크 이거는 뭐 저기 LK구인데 아직까지도 움직이는군요. 밀리는 것은 에코프로나 LNF, 에코프로 BM 아주 난립니다. 2차전지들 아주 자빠져가지고 난리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테마도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올라가는 게 있는 게 웃긴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해외 변수들 보면은 미국의 요건 이제 일봉이니까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그리고 상해 종합 다 날리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굉장히 강해졌고 유가는 그나마 좀 이제 고점을 치고 살짝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행입니다만은 문제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 삶은 여전히 팍팍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기간에 단절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는 16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이유는 잡히지 않는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금리는 혼조를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미국 쪽의 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뉴스들을 좀 보죠. 자, 고삐 풀린 금리에 짙어지는 증시 먹구름이에요.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미국의 채권 금리가 16만의 최고치. 나스닥은 한 달 새 6% 빠졌고 회사채 금리 반등에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도 가계부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된 부채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그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국은행도 뭐 압수수색 당할까봐 그러는지 틱소리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국내외 증시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이에 긴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오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외부 환경들은 너무 좋지 않다. 이런 상황들을 보는 거죠. 결국 이제 고유가가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고환율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고 이건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채권 금리 상승에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채권 시장 완전히 올스톱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게 미국 국채금리예요. 국채금리. 이게 지금 이제 국채금리의 월별 움직임이란 말입니다. 월별 움직임. 뭐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코스피 장초반 6개월 만에 최저치 2% 하락, 2,410선에 승낙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도 있고,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인사들 매파적인 발언, 이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됐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주 커졌죠. 이게 아마 이 트럼프의 어떤 인기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참 문제예요. 2차전지에 올인한 개미들 9월 수익 하락장에서 수익률이 꼴찌다. 꼴찌.
순매수 톱10 수익률, 외국인 2차전지 등 2조 3천억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8%. 포트폴리오 분산한 기관은 손실을 줄여서 선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전 2차전지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2차전지는 그 기대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왔다. 그렇다면 주가가 이제 실적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우리 저기 이 업체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중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루두루 저기 살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지금은 저기 그 방법이 없어요. 특히 오늘이 3분기, 4분기죠. 4분기를 시작하는 초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한번 흐트러지고 나면 다시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게 되게 그 문제예요. 9월 무역 수지 흑자 37억 달러. 최근 2년 내 최대.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죠. 지금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수출이 줄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서 이게 지금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인데 이게 헤드라인을 보면은 위기감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했고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감소를 이어나갔다. 조업일치를 고려한 수출도 26달러로 작년 10월 이후에 최고 실적을 보였다. 수출 물량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3% 늘었다. 이게 여기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못하면, 그죠?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비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비판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는 계속 저기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주요 수출 실적,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줄어들었고, 수입도 지금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갔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주체 정치는 정치대로 그리고 언론은 언론대로 관료들은 관료들대로 그냥 뭐 숨기고 속이고 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아주 지금 우리가 제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식은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예금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적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삼성전자 이 잠정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표는 언젠지. 아마 예. 여기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 주 이게 언제요? 11월 3일 다음 주가 나온다. 다음 주 이게 아마 저것 때문에 11일께에 3분기 실적을 내놓는데 이거 뭐 전망치나 이런데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번 주도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이고 오늘 끝났다고 보고 그렇죠? 결국 그러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아무튼 우리가 잘 방어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주가 떨어지는데 그걸 그대로 안고 있습니까? 좀 제대로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우리에게는 지금 안팎으로 너무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 견뎌낼 것이냐, 뒤집어 엎을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모처럼 들었는데요, 마이크를. 아무튼 뭐 제가 장 끝나고 방송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장중에라도 상황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